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창간 135주년을 기념하는 NFT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8일 16명의 사진작가가 촬영한 일출 사진을 NFT 형식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발행은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 1888개의 일출 사진을 담은 NFT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발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블라인드 방식은 랜덤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NFT를 구입한 직후 자신의 지갑에서 구매한 NFT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민팅 가격은 215매틱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뭐 이런 방송보다도 저는 이제 그 의류 브랜드 쪽으로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서는 나도 사볼까 하다가 일출 사진이라길래 일출 사진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 좀 이렇게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색다른 NFT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이런 시도가 중요하다. 이제는 막 NFT 이거 가치 있고 없고 뭐 아이디어가 어떻고 막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뭐 일단은 이렇게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곳에서 이런 NFT를 시도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로가 막힌 위메이드가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해외 갬블링 사업을 위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17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글로벌 라이센스 인증 사업을 위한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채용 직급은 팀장급으로 해외 법인 설립, 해외 라이센스 인증 사업 추진, 해외 법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하는 등 전부터 갬블링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현재 위메이드의 자체 메인넷인 위믹스에 온보딩된 갬블링 게임은 그랑프리 슬롯, 베가스, 골드클럽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발표 전에도 위믹스는 이제 위믹스의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해외 법인을 세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아부다비의 위믹스 메나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인 친블록체인 국가로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을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위메이드가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국내 원화마켓에 위믹스 퇴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위메이드가 이렇게까지 좀 블록체인의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과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기도 해요. 일단은 이제 우리 기업 중에서 이 정도로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 또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우려스러운 점은 결국에는 또 갬블링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블록체인과 크립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더 뭔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게임 회사이니만큼 또 본인들이 이제 잘하는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오늘은 이제 드러블과 주제가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하이드 미플리즈와 NFT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 미플리즈는 국내 최초로 멤버십 NFT를 발행한 대표적인 식음료 NFT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8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홀더들에게 멤버십 기반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 말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울 중구 을지로에 NFT 경매 전시가 가능한 신개념 카페 공간을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라운드X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을지로 하이드미 플리즈 카페에서 NFT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메뉴 할인 혜택을 담은 하이드미 플리즈 NFT를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인 클립드롭스에서 판매하고 암호화폐 지갑 클립 기능 지원으로 활용을 돕는 식의 이제 협력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NFT를 결합해서 을지로 일대를 찾는 고객들에게 일상에서 NFT를 만나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NFT와 오프라인의 이 만남, 이 시도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니고 BAYC도 이걸 활용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더 받는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일단 BAYC 가격 대비 이 혜택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이 당연히 있었고 BAYC 뿐만 아니라 NFT 가격과 오프라인 혜택의 상관관계를 이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들어서 블록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1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동안 이제 체스님이 시작하는 줄 모르고 이제 트림을 꺽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체스님이 트림을 하다가 멈추셨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찝찝한데 이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네요.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거지가 됐습니다. 그 벼락거지가 됐고요. 네. 2년 넘게 한 5스타즈가 이제 설 선물로 서버 종료라는 선물을 줘서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됐는데 네. 이 과정이 이거를 이제 한 주간 근황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다음 주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NFT 게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5스타즈가 단순히 이제 서버 종료하고 막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스타즈의 문제 아닌가요? 그 5스타즈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그 지금 카페도 폐쇄한대요. 그러니까 공식 카페도 폐쇄해서 이거를 하소연할 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한번 특집으로 좀 다루고 좀 그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주 많다. 저희는 뭐 이제 이 메신저 통해서 제스님의 분노의 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더 이제 정제된 아니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NFT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것 그것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체스님이 이렇게 벼르고 있는 회차에는 저희 둘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쵸. 다음 주는 조금 편하게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차 부산에 다녀왔는데 이게 부산을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닷가 쪽을 가게 되는데 이번 업무차 가게 되다 보니까 바닷가와 멀리 떨어진 이제 낙동강 쪽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산인지 이게 어딘지 이게 별로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동네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부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바닷가 막 빵 이런 게 있는데 좀 색달랐다. 이게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강원도 춘천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얼마 전에 뭐 저기 시그니엘도 갔다 오셨는데 뭐. 네. 근데 이게 제가 묵은 숙소가 시그니엘이랑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이거 시그니엘을 보고 고급이에요 거기가? 아니 그냥 그 가격은 그냥 서울에 있는 그 동네 모텔 가격인데 모텔 가격이었는데 그러니까. 평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근처에 이게 관광지에 있는 호텔이 아니고 좀 이제 저처럼 출장 온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좀 한 것 같아요. 역 바로 앞에. 사진 있어요? 뭐 숙소 사진이요? 네. 숙소 사진 찍진 않았죠. 제가 놀러 간 건 아니라서. 근데 굉장히 좀 시그니엘 축소판 같고 완전 낙동강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고. 진짜요? 네. 뷰가 좋나 보네. 뷰가 좋네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이게 비싼 돈 내고 시그니엘 갈 필요가 없겠구나. 시그니엘 진짜 몇 분의 가격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모텔 가격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뭐 잘 쉬다 왔다.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근데 이걸 두 분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는 못 보여드리니까 아니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리액션으로 뭐 그냥 여기 뭐 괜찮네. 뷰가 이렇게 있는 좋네요. 거예요. 앞에 낙동강이 이렇게 있고 딱 제가 묵은 방이 딱 이 뷰예요. 낙동강 이렇게 있고 여기 TV 있고 여기도 창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창이. 그래서 통창으로 딱. 전 개인적으로 숙소 결정할 때 좀 비대를 중요시 여기는데. 비대 당연히 있죠. 비대 진짜요? 그리고 이게 완전 좋네. 작년 말에 지어진 거라서 와 신축이네. 신축이라서 작년 말이면은 몇 개월 안 된 건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아직 좀 먼지 구덩이도 있고 좀 새 집 같은 그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짜배기를 찾으셨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쪽으로 구포역 근처로 출장 가시는 분 있으면은 아니 어차피 이거 광고 아니니까 그냥 알려주세요 이름을. 이름이 이제 호텔 TT라는 곳인데 정말 모텔스러운 서비스 호텔 TT 이런 건데 이게 서면에도 있대요. 서면에도 있고 딱 이게 완전 이게 진짜네. 이렇게 통창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뷰가 좋네요. 되게 좋네. 제일 좋은 데 같은데. 그냥 날씨도 좋아가지고 또. 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가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요즘 뭐 AI가 엄청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GitHub이라고 하는 코드 관리 툴을 쓰는데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코딩을 할 때 도와주는 툴이 뭐 한 작년 정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AI 툴들이 코딩을 너무 잘 짜가지고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 뭐가 올라오냐면은 작년에는 개발자 막 연봉이 뭐 억 단위 있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 IT 회사들에서 다 개발자들 자르고 AI가 와가지고 코딩을 뭐 더 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체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AI가 아직 코딩하려면 뭐 아니 근데 이거 전에 저희 부모님이 기린씨 근황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혹시 코치님과 상봉은 하셨는지 일단 한번 상봉을 했는데
이제 저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첫 수업에 하셨던 걸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다시 기본이 중요하구나. 네, 역시. 네. 벼락거지. 예. 그래서 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 네.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제 어제 또 제가 아시는 분이 타로 상담도 받았어요. 운동을 네.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만큼 나온다. 네. 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미래가 네. 예상되어 있다. 네. 예. 하는 만큼 나오는데 하질 않고 못하고 있으니 이제 문제가 많군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아무튼 이제 하시던 말씀이 예.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 주제랑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제 다시 네, 말씀드리면 계속 쭉 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깃허브 코파일럿하고 가장 유명한 게 요즘 뭐 챗GPT라는 친구가 워낙 이제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걔한테 둘이 누가 더 코딩을 잘하나 막 이런 싸움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이제 우리 GPT 친구가 또 말도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막 한참 가지고 놀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GPT 친구를 게스트로 모셔서 네. 인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 뭐 당연히 가능한데 이 GPT 친구는 아주 똑똑해가지고 한번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끝인가요? 이게 굉장히 인공지능스러운 게, 약간 인간이 좀 개입도 좀 하고 그러네요. 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인간지능.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목소리 자체는 이제 그 네이버 클로버라고 하는 그 더빙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튼 듣기 좋으시라고 네. 우리 GPT 친구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조금 한국말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의상 통역가를 좀 네. 시리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네요. 네. 시리 같은. 대동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게스트로 초대를 한 거니까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AI지만 네. 뭐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게스트 대우를 이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질문 몇 가지만 하자면 먼저 이제 인사만 해주셔서 뭐 이름이나 뭐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챗GPT입니다. 이름이 챗 GPT네요. 그래서 되게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얘기하는. 아니 이게 자기 할 말만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이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인공지능인데 네. 너무 챗GPT 이게 프로그램 이름을 너무 해버리니까 당황스럽게 게스트 앞에 두고 이게 네. 너무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또 혹시 있나요? 나이가? 나는 기계학습 모델이므로 나이가 없습니다. 내 학습 데이터의 마감 날짜는 2021년이므로 내 지식은 그때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확실히 AI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존칭이 안 되네요. 네. 이건 뭐죠? 아니 근데 지금 챗 GPT와 대화하는데 기린 씨가 굉장히 분주하죠 지금. 아니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마치 이세돌과 이제 바둑 경기를 듣는데 옆에 뒤에서 사람이 지정해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두 분께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기린 씨 갑자기 게스트가 오시고 나서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줄고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게 좀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어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기린님께서 조금 하셔야 돼서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나 기린 어디 갔지 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계십니다. 아니 원래 그 콘서트 가면 네. 외국인 오는 콘서트 가면 이렇게 통역가 있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AI는 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붙어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체스님도 질문 몇 개 해보시죠.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이 뭐 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지금 약간 흐름과 다른 걸 질문해서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래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을 때와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을 적을 수 있는 디지털 노트북과 같습니다. 일단 기록된 것은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책이 분실되더라도 다른 공책에는 여전히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친구들이 공유하는 공책과 같으며 모두 누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주거나 받았는지 추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더 특별하고 더 안전하며 속일 수 없는 마법의 수첩과 같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주민 블록체인이 생각나네요.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이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주민 블록체인을 읽고 저렇게 학습을 했을 수 주민 블록체인을 학습했을 수도 있네요.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 뭐 안 그랬겠지만. 저희 AI 선생님이 디렉션을 주셨는데 네. 질문 순서가 어긋나면 힘들다고 순서를 맞춰달라고 하십니다. 아, 대본대로 가라. 대본대로 가라. 근데 대본을 건너뛸 수는 있잖아요. 건너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뒤에 거 갔다가 앞에 거 갔다가 하는 건 안 되는데. 그럼요. 네, 그런 건 괜찮으니까. 자, 그럼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요즘 핫한 또 NFT에 대한 이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 NFT가 뭐 뭔가요? 이런 것보다도 NFT를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사실 이게 어려운데, 우리 업계 사람들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과연 우리 챗 GPT 씨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FT는 인터넷에서 하나만 찾을 수 있는 특수 스티커 또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트레이딩 카드처럼. 그리고 이러한 스티커나 그림은 특별한 장난감이나 수집품처럼 사고 팔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난감이나 수집품처럼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항목에 대한 특별한 정품 인증서와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아니 2021년이니까 네. 2021년에는 네. 이제 이렇게 NFT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아직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니까. 네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콜렉터블 관점에서의 네. 그 NFT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네요. 조금 이제 범위가 좁네요. 그냥 알고 계신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네네. 스티커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네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 체스님이 맨날 나가모도 그 예전부터 나가모도 이러고 이제 나카모토는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지 그 비트코인이 산다. 아니 나카모토가 죽어야지보다도 나타나면 안 된다. 나타나면 안 된다. 왜 꼭 사람 목숨을 네. 꼭 하셨는데 네. 이 과연 아무도 모르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과연 아실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가 사용하는 가명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명명되었거나 주장하는 개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명명되거나 주장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뉴스위크 기사에서 이름이 공개된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나카모토. 공개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 기업가 크레그라이트.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화폐 연구원인 닉 자보는 그의 글쓰기 스타일과 디지털 계약에 대한 이전 작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가능한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나 그룹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결론은 모르신다는 거니까 뭐 이거는 사실 아실 방법이 없죠. 네,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알면 이거는 AI가 아니라 예언자니까 이건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최스님 또 질문 해보시죠. 이 어떻게 하면 이제 블록체인신에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것도 2021년 기준이라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코인 거래 약간 이런 쪽으로 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아직 하락장이 오기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뻔한 답이 예상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매우 투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자체 조사 수행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백서 읽기, 기술 이해, 프로젝트 배우, 팀 조사, 시장 및 경쟁 이해가 포함됩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단을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양한 프로젝트 및 회사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십시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빨리 부자가 되는 보장된 방법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잠재력이 실현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인식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위험을 인식하고 이룰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정 고문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회사에 투자하여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변동성에 대비하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 이분은 저기 쌍둥이인가요? 뭐 좀 인격이 좀. 네. 네, 아니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바꿔봤는데 이분은 톤이 더 안 좋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좋은 말씀이신데 살짝 조금 꼰대기가 있으시네. 네, 근데 뭐 이거 역시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냥 뭐 블록체인이 뭐 부자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고 헛된 기대를 갖지 말아라.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 좀 혀가 기시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니 동생이에요. 아, 동생입니까? 아, 그렇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동생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간단한 뭐 질문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질문인데. 사실은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의 미래가 지금이거든요. 그렇네. 지금 현재를 맞췄을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광범위한 산업과 애플리케이션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사용 및 개발입니다.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개선하여 상품의 이동을 쉽게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 신원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금융거래, 보험 청구 및 법적 계약과 같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사용하여 탈중앙화 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IoT 장치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IoT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NFT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기존 수집품처럼 구매,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임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채택되고 사용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분은 저기 죄송한데 좀 약간 조선족 느낌이 약간 조선족 삼촌 느낌이어서 교묘하게 모른다는 말씀을 되게 이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없으니까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 불확실성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활용처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저는 이분이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은 정치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교묘하게 이게 여기 이렇게 생각해도 옳고 저렇게 생각해도 옳은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은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교묘한 이제 의식의 흐름. 말을 잘해요. 네. 말씀을 잘하세요. 말씀을 잘하시고 톤은 안 좋은데 말씀 잘하십니다. 이제는 사실 기업의 개발자를 AI로 대체할 게 아니라 정치인을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하는 건 비슷한데. 그리고 또 이게 다음 질문 또 첼스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자꾸 이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실생활에 적용될 케이스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제 그 상용화가 어디가 빠를 것인가. 이게 지금 막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퉁치고 있는데 이것도 퉁칠 것 같은데. 네, 퉁칠 예감이 것 들긴 같은데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될 첫 번째 사례는 산업, 해결해야 할 문제, 기술의 성숙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을 통한 상품 이동에 대한 투명하고 위조 방지 기록을 생성하여 제품의 진위 여부와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품, 식품 및 제약과 같은 산업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창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ID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개인 및 조직을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 디지털 ID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 사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 의료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P2P 에너지 거래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이고 에너지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기술은 여전히 진화 중이고 업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 사례가 대규모로 채택될 첫 번째 사례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역시나 그 전에 있던 그 답변이 네. 네, 그대로 이제 사례도 거의 뭐 겹치네요. 네, 뭐 더 이상 많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 요즘에 또 NFT가 또 그나마 좀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NFT의 활용처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또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이 시장이 어디일지. 이제 말씀을 예측해 보죠. 저는 디지털 스티커 수집품 약간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한 예일 뿐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초기 시장이라 모른다. 불안정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다음을 포함하여 NFT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미술품 및 수집품 NFT를 채택한 최초의 시장 중 하나는 미술품 시장이었습니다. NFT를 사용하면 아티스트는 전통적인 실제 예술 작품처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독특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수집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NFT는 무기, 차량 및 기타 수집품과 같은 게임 내 아이템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으므로 게임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게임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NFT는 앨범 아트, 콘서트 티켓 및 기타 수집품과 같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뮤지션과 음악 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NFT는 선수 카드, 게임에 착용한 유니폼 및 기타 수집품과 같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팀, 운동선수 및 팬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NFT는 다음과 같은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다양한 사례 중에서 찝어달라고 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들어줬어요. 여기서
일단은 챗 GPT-C는 오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으시니까. 아니 혹시 근데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 저기 블록킹 이제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 게스트로 나왔을 때 그 소감 같은 게 네. 가능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 갑자기 아니 챗 GPT-C로 고민해야지. 아니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질문해 주실 때 영어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 선생님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소감을 다음에 하시죠. 소감은 다음에 이제 들어보는 건 시간 관계상. 아, 그 통역관인 제가 대신 소감을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시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정보도 문제도 있긴 한데 네. 답변을 잘 받으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일단 질문이 그렇죠. 좀 그냥 너무 제너럴하면은 그 답변도 되게 제너럴하게 나오고 네. 질문 아주 구체적으로 막 질문을 이제 뭐 그 한 줄로 하면은 이제 그냥 방금처럼 되게 제너럴한 질문이 나오고 질문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는. 근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이 인터넷 마이닝이 코드다 보니까 코드 만들어주세요. 하면 코드는 잘 만드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은 좀 제너럴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최신 정보들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신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블록체인 좀 잘 아니까 딱 들으면은 사실은 아 얘가 그냥 그 구글링 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걸 좀 조합해서 만들어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딱 나오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저는 블록체인 잘 아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질문을 딱 던지면은 아 얘가 뭐 대충 있는 거 뭐 이렇게 정치인스럽게 얘기하는구나 그거 아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딱 질문 던지면은 그 답변을 보고 제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질문, 이게 그렇죠. 좋은 답변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요즘 레포트 쓸 때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그냥 그거 컨트롤 CV에서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거 뭐 판단이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죠. 되게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기를 칠 때는 되게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고 네. 오늘 들어보셨듯이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어디 가서 뭐 발표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개론 정도는 잡기에는 좀 편할 수 있다. 네. 요 정도 느낌은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질문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뭘 말하라는 거지? 이게 좀 그래서 답변을 좀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는데 뭐 AI라고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아직 인간이 필요하다, 위대하다. 왜냐면 사실 사람은 제너럴하게 질문을 해도 그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 문장 그 자체 해석만 가지고 그렇죠. 뭐 답변을 하는 거라서 확실히 그런 이해와 그런 사고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제가 또 그 질문을 재밌는 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잭도시랑 일론 머스크가 실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네.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내는 대답이 죄송합니다. 저는 AI이고 두 개인 간의 가상 싸움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폭력이나 공격성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기술, 기업가 정신 및 혁신과 같은 각자의 분야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니까 미친. 네,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요즘 그 AI 윤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질문들 해서 너 사람 죽일 수 있냐? 뭐 너 사람 때리고 싶냐? 너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다 일괄적으로 약간 이런 비슷한 답변들이 나와요. 그래서 워낙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의적 표현도 싸움도 우리가 지금 물리적 싸움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 싸움 저는 얘기한 거 물리적 아니에요? 싸움을 실제 물어본 싸움, 거잖아요. 실제 네,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네, 리얼 파이트. 실제 맞짱. 네, 실제 맞짱. 네. 그걸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제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챗 GPT-C는 뭐 반가웠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뭔가 좀 나아지면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자, 챗 GPT-C 가셨으니까 마지막 이제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기린이 제일 바쁘더라. 저는 이런 AI 기술이 정말 발전한다면 블록체인의 노드 운영도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AI 형님 충성. 네. 어쨌든 이게 그 기린님이 평상시에 막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저희한테 막 이렇게 막 메신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막 재밌어하면서 막 하길래 저희도 이제 같이 한번 뭐 보면서 재미 좀 나누자 해서 이제 이번 화를 준비해봤고요. 색다르네. 네, 색다르게 편하네 그리고. 네, 알아서 얘기하니까 뭐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기술 그러니까 이걸 딱 눈앞에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기만 해서는 이게 지금 시리 켜고 하는 건지 뭐 문장을 적어놓고 입력해서 하는 건지 모르셔서 딱 이게 AI라는 느낌은 못 들으실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가 본 바로는 굉장히 잘 작동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잘 작동하는 AI 툴이었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챗 GPT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 뭐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린 씨 한줄평. 맞다. 저는 알파고 충성. 나 충성. 했네. 네. 자, 이게 우리 이번 화가 나갔을 때 이미 설이 지난 때예요. 지난 때인데 뭐 설날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